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25일 토요일 오후 1시 5분입니다. 어젯밤에 긴급 뉴스로 전해드린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는 부실하고 편파적이다. 그러니까 수사를 중단하고 기소를 하지 마라라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결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권고사항입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검찰이 그 권고를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아주 궁금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압도적인 권고가 나왔느냐 하면은 한동훈 검사장이 그 심의위 자리에서 한 이 감동적인 주장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윤석열 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작년의 조국 수사를 지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권에는 미운 틀이 박힌 사람인데 이 한동훈 검사장을 내려앉히기 위해서 채널A 이동재 기자를 먼저 잡고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공모를 했다 하는 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황당무계하다는 것은 이미 여러 군데에서 지금 들통이 나고 있습니다. KBS의 허위보도, MBC의 선동보도가 낱낱이 지금 폭로되고 있는데 글쎄요, 이 정권은 그래도 밀어붙일 가능성이 많은데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15명의 외부 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은 권력이 반대하는 수사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위원회가 저를 불기소하라는 결정을 하더라도 법무장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저를 구속하거나 기소하려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위원이 한동훈 검사장에게 본인에게 닥친 현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물은 데 대한 답변이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조선닷컴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한 검사장은 이어서 제가 위원님들께 호소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 광풍의 2020년 7월을 나중에 되돌아볼 때 적어도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중 한 곳만은 상식과 정의의 편에서 있었다는 선명한 기록을 역사 속에 남겨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래 주시기만 한다면 저는 억울하게 감옥에 가거나 공직에서 쫓겨나더라도 끝까지 담담하게 이겨내겠습니다. 아주 멋진 이야기를 하네요. 광풍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광풍의 법치 파괴,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법치 파괴 세력인데 광풍, 미친 바람이란 뜻이죠. 미친 바람이 부는데 한 곳에서만이라도 정신 차려가지고 법치를 수호하는 결정을 해달라 이런 호소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권고를 무시하고 법무장관과 서울중앙지검장이 짜고 나를 감옥으로 보내려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법치 수호의 결단이 나오면은 그래도 담담하게 그 고통을 견뎌내겠다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검사장은 지난 13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 요청하는 이 문장이 이 사건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왜 요청을 했느냐 하면은 이 사건이라는 것은 검언유착으로 알려진, 사실은 검언유착이 아니죠. 지금은 권언유착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특정 세력이 과거 특정 수사에 보복하고
총선에 영향을 미치고자 할 목적으로 소위 제보자 X를 내세워 가짜 로비 명단 제보를 미끼로 삼아가지고 기자를 현혹해가지고 어떻게든 저를 끌어들이기 위해 집요하게 유도했으나 실패했고, 유모 씨에게 돈 안 줬어도 줬다라고 하라는 등 존재하지 않는 녹취록 요지를 허위 조작하여 유포한 공작이 본질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요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습니다. 특정 세력이 과거 특정 수사, 이 특정 세력은 뭐 문재인 정권이라고 보면 되고, 문재인 정권 중에서 특히 극렬 분자라고 보면 되겠죠. 과거 특정 수사에, 이것은 조국 수사를 의미합니다. 그 조국 수사를 했다고 보복하기 위한 것인데, 그렇게 폭로를 해가지고 총선에 영향을 지난 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해가지고 제보자, 전과 의혹이 있는 사기 전과자인 제보자 X를 내세워가지고 가짜 로비 명단이 있다는 미끼를 채널A 이동재 기자에게 던져가지고 기자를 끌어들여가지고, 그 다음에 이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 만나고 하는 과정을 추적을 해가지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녹취록을 조작해가지고 유모 씨에게 돈 안 줬어도 줬다고 하라는 등 존재하지도 않는 녹취록 요지를 유포하기도 했다. 공작이다, 이거는. 이 정권의 공작이다라고 딱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어제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한동훈 검사장은 이번 사건은 금은유착이 아니다, MBC와 특정 세력의 권은유착으로서 기획된 공작이고 나는 그 피해자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 MBC가 나옵니다. 이 MBC는 없어져야 될 방송입니다. 정상적인 나라 같으면은 이 MBC는 벌써 없어졌어야 합니다. 공중파를 이용해가지고 국민의 재산인 공중파를 선동의 도구로 이용을 해가지고 광우병 난동을 일으킨 수많은 편파보도, 거짓보도, 선동방송의 체질을 아직도 끊지 못하고 이번에 금은유착을 만들어낸 이 MBC를 왜 봅니까 도대체? 이 시청자분들께서 MBC 보시는 분들 있으면은 부끄러움을 알아야 됩니다. MBC를 왜 봅니까? 선동방송 MBC를 왜 봅니까? 근데 이 MBC와 특정 세력이라고 하면은 이건 뭐 친문 세력도 되고 문재인 정권 내의 핵심 세력이 되고, 여기에는 추미애 법무장관도 반드시 들어가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여기 이 카테고리 안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MBC와 정권이 합작한 권은유착, 권력권자에다가 언론은자, 그러니까 언론이 완전히 나눠져 버렸습니다. 선동 언론과 선동 언론의 비판적인 뭐 조선일보 같은 이런 언론으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기획된 공작이고 난 그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현안위원회를 열고 한동훈 검사장에 대하여 15명 중에 10명이 수사를 중단하라 라고 결정을 했고, 15명 중에 11명은 불기소하라 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압도적으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가 부당하다는 거죠.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은 이 의결 30분 만에 입장문을 내고 납득할 수 없다라고 했지만은, 글쎄요, 압도적 법리와 압도적 여론을 무시하고 계속 한동훈을 잡기 위한 무리한 수사를 하면은 또 거기에 대한 반작용이 또 생기겠죠. 이 민주주의 국가가 좋은 것은 무리를 하면은 그 무리에 대한 반발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건 언론 자유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론 자유는 모든 자유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오늘날 문재인 정권이 법치를 파괴하고
김정은과 대한민국의 사활을 건 싸움에서 대한민국 편을 들지 않고 있는 이런 위기 속에서도 그나마 대한민국의 자유, 정의, 진실을 지켜내는 것은 기자들입니다. 기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무엇보다도 진실을 보도해야 됩니다. 진실, 우리 편을 편들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 편을 들어야 합니다. 진실 편. 이번에는 진실 편이 한동훈 편입니다. 한동훈 편에 서는 게 진실 편을 드는 거니까 그것은 편파적인 게 아니죠. 선동 세력 편에 드는 MBC는 이미 언론임을 포기했습니다. 2만 명이 넘는 기자가 있습니다. 2만 명이 넘는 기자 중에서 한 2천 명만 이번 사안을 언론 자유에 대한 중대한 도전,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인식하고 이 사건을 파헤치기 위해서 집중한다면은 앞으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게 작은 게 아닙니다. 이 작은 게 뇌관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반민주적, 반언론적, 반국가적 행위를 무너뜨리는 데는 작은 데서 출발해야 됩니다. 작은 것이 크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한국 언론은, 한국 기자들은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을 지키는 힘은 아직은 언론에서 나오고 살아있는 검찰에서 나올 것입니다. 검사와 기자가 나라를 지킨다는 기록을 이 광풍의 시대에, 한동훈 검사장이 말한 이 광풍의 시대에 역사에 기록을 한번 남겨봅시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